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현정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막이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몇 명 구독자시죠? 저요? 네. 한 2년. 2년. 몇 년 구독자시죠? 오래되셨나요? 네. 네네네. 네.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는 40, 50대가 많거든요. 건강 때문에. 근데 다른 근육 운동은 사실 건강하다기보다는 뭔가 근육을 튼튼하기 위해서 내가 틀어진 게 배심을 키우기 위해서 허벅지를 키우기 위해서 하지만은 근막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막은 결이 있어요. 우리 종이에도 결이 있죠. 종이를 이렇게 들었는데 종이를 이렇게 찢었을 때하고 이렇게 찢었을 때 이렇게는 안 찢어져요. 찢잖아요. 안 찢어져. 근데 얘는 이렇게 쫙 찢어져요. 결이 있기 때문에 천도 보면은 결이 있고 벽지도 보면 다 결이 있죠. 근막에도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막의 결 따라 움직여줄 수 있도록 만든 게 교정운동이에요. 근데 그 근막의 결이 어디에 있냐면은 뼈의 관절을 관통하고 있어요. 관통인 건 뚫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근막이에요. 그래서 뼈를 맞추는 게 아니라 뼈를 관통하고 있는 근막을 제자리로 이동하는 각도를 해줬더니 뼈가 이동이 돼서 바른 체형이 되더라.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보통 바른 자세, 바른 체형이면은 어디를 보통 보죠? 여기 등하고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거라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등이 구부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응? 네, 근육의 단축. 또 코어. 코어에 힘이 없어서 또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또 내가 구부리고 있으니까 자세가 나빠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우리의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근막은 우리가 구분등, 거북목 제일 흔한 거죠. 거북목이 되면 이렇게 구분등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등이 구부러지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피죠. 그럼 펴진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펴진다? 네. 안 펴져요. 근데 다 피라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은 구분등과 거북목이 되는 이유는 팔이 제가 근막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의 조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팔은 이렇게 쓰죠? 근데 뭐를 줘요? 손가락을 이렇게 쓰죠? 그러면 근막이 이 조직이 이렇게 해서 안으로 말려요. 그러면 등이 굽어서 이렇게 돼요. 근데 내 팔은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등만 이렇게 뒤로 꺾으면은 그게 펴지는 게 아니라 전만이 돼버려요. 전만이 되는 동시에 이 갈비뼈가 이렇게 직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선각도로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측만이 더 심해져요. 그렇다면은 거북목 구분등이 되는 이유는 뭐를 고쳐야 되느냐? 제가 운동에서 거북목 운동을 하는데 목을 막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뭐를 하냐면은 팔을 딱 짚고 벽을 짚고 몸을 회전하죠. 팔을 피기 위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팔뼈, 오늘 어디를 할 거냐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팔뼈, 특히 팔뼈. 팔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깨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날개뼈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눈이 침침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그 원인이 팔뼈에 있습니다. 팔뼈는 근막의 조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근막이 팔뼈하고 경추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추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날개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개뼈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데가 가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쇄골뼈. 우리 쇄골뼈
나는 쇄골이 자신 있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쇄골이 난 예뻐. 여기 20대 우리 쇄골이 예뻐요. 네. 쇄골이 없거나 안 보이거나 대칭이 안 먹거나 하는 거는 쇄골의 문제가 아니라 팔뼈의 뒤틀어진 현상입니다. 현상은 뭐죠? 뭔가의 근본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치예요. 그러면 이 결과치의 근본 원인은 뭐냐? 팔뼈라는 거죠. 팔뼈의 근막이 쇄골뼈, 경추뼈, 그 다음에 날개뼈, 가슴뼈 이렇게 다 잡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여기가 팔뼈라면 4개의 뼈를 다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부채꼴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팔뼈를 쓰나요? 팔뼈 사용하시나요? 평상시에? 어떻게 쓰시죠? 팔뼈를? 여기 이렇게 쓰시나요? 팔뼈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네. 팔뼈 쓸 일은 없죠. 내가 이걸 쓸 일은 없잖아요. 써본 적 있으세요? 팔뼈 써본 적 있으세요? 운동할 때 쓰시죠? 그 뭔가 들 때는 뭔가 힘을 줘야 되니까는. 근데 책상에서는 쓸 일이 없잖아요. 팔뼈가 회전하는 이유는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회전하면은 팔뼈가 회전이 됩니다. 근막이 팔뼈와 엄지손가락과 손목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관절이 어디죠? 팔에서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휜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엄지손가락만 바로잡아도 목이 되게 시원해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잡아주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팔뼈의 위치가 이동이 되면은 몸의 상체에서 이 상반신이 다 비대칭이 돼요. 가슴, 날개뼈, 쇄골뼈, 목뼈. 목을 보면 목뼈가 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나요? 목뼈 휜 거? 남들이 봐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사진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아. 당신이 거북목이다. 당신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라고 판독해줘. 내가 휘었구나. 근데 본인이 할 건 본인이 그냥 스스로 자가 진단해야 돼요. 진단하는 방식. 목 두께를 양쪽을 잡아봤더니 살 잡히는 이게 다르네. 얘가 더 많이 잡히고 얘는 적게 잡히네. 잡아보세요. 한쪽이 더 많이 잡히시죠? 네. 목 두께가 다르다. 팔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을 이렇게 했는데 한쪽은 목이 길고 목선이 길고 한쪽은 목이 짧아. 한쪽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도 목선이 양쪽이 다르다. 그러면 목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것도 팔뼈가 원인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기보다는 뭐를 찾느냐? 목이 구부러졌으니까 목을 펴야 되네? 목을 펴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줍니다.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뭐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원인이 팔뼈에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팔뼈를 해결하자면 두상 있죠? 두상도 해결할 수가 없다. 두개골도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춘다고 생각하죠? 두개골 해서 두개골은 뭐냐면요. 머리가 두 개가 이렇게 두 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갈라져 있어요. 그 사이에 근막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근막이 팔뼈하고 연결돼 있어. 그게 연결이 돼 있어. 이 팔뼈가 회전하는 순간 이 두개골도 같이 회전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선글라스가 이렇게 자꾸 기울어져. 그래서 한쪽을 자꾸 올려야 돼.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져. 귀에 걸쳤으니까. 마스크는 공장에서 안경에서 기가 막히게 각도 맞춰서 잘 만져줘요. 그렇죠? 근데 내가 쓰면 자꾸 삐뚤어져. 그러면은 저 안경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 안경원 내 걸 맨날 삐뚤게 하면 안 되나? 아니요. 어디 하죠? 귀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귀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귀를 어디서 수술을 할 거야? 그렇죠?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귀의 비대칭이 되는 원인은 귀가 어디에 있죠? 얼굴에 있나요? 네, 두개골과 얼굴 면의 사이에 있어. 턱관절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두개골이 문제이기 때문에 경추와 두개골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목과 두개골을 맞추면 얘는 그냥 저절로 좋아져요. 얘를 노력하지 않아도
원인을 해결하는 동시에 맞춰진다. 머리를 묶었는데 머리를 묶었어요. 근데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머리를 했는데 여기는 툭 튀어나와 있고 머리가 자꾸 죽여야 돼. 얘는 이렇게 살려야 되고. 머리를 만졌더니 두상이 짝짝이야. 왼쪽은 튀어나왔고 오른쪽은 함몰이 돼 있어. 이런 케이스 머리통에다가 보톡스 일 수는 없잖아요. 지방 이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원인도 목과 팔뼈를 고치지 않으면은 두상을 고칠 수 없다. 원래 우리 두상은 여기 있죠. 맨 위에.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뚝 만져보세요. 본인 머리통을. 거기가 주저앉아 있는 거는 등짝이 꺼지면 그래요. 등이 휘면은 그래요. 등이 휘면은 여기 여기가 꺼지고 어디가 나오느냐. 여기가 원래 꽁꽁 나와야 돼요. 여기 옆에가 넓어져요. 옆에가 넓어지니까 얼굴이 당연히 넙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몸통이 넓은 사람일수록 얼굴 판이 넓어져요. 그 원인도 팔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팔뼈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모든 동작과 모든 거는 근본 원리는 사지를 흔들어라입니다. 사지는 뭐죠? 팔다리죠. 네. 팔다리의 근막의 가장 끄트머리예요. 끝에 조직. 근데 팔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얘를 풀어봤자 팔이 이미 꼬여 있어서 얘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팔을 어떻게 풀 거냐, 팔꿈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풀 거냐, 손목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다리의 관절에 있는 고관절을 어떻게 풀 거냐, 무릎을 어떻게 풀 거냐, 이 관절을 풀어야 척추, 골반, 얼굴이 맞춰진다가 기본 원리예요. 사지를 흔들어서. 그래서 이바디 스쿨에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 마지막에 한 거는 다 걷기 운동으로 해놨어요. 그 정도로 사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냥 팔다리 전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팔다리 전문가. 자, 팔다리 전문. 이제 팔다리를 고쳐서 어디를 고치냐? 척추와 골반과 얼굴을 고친다. 다이어트 뱃살을 빼고 옆구리 살을 빼고 등짝 살을 빼고 팔뚝 살을 빼고 살 빼고 싶은 부위가 많으시죠? 어디 살 빼고 싶으세요? 다. 어디 살 빼고 싶으세요? 저도 다 빼고 다? 전신? 네. 어디 살 빼고 싶으세요? 똥빼. 네. 어디 살 빼고 싶어요? 많이 본 저기네. 그쵸? 저는 광대뼈는 너무 강대뼈를 빼고 싶어요? 여기 어디 빼고 싶으세요? 상체를 빼고 싶으세요? 어디 빼고 싶으세요? 허벅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남성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일한 남성. 어디 빼고 싶으세요? 네. 가장 많은 게 뱃살이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 조회수가 그래도 뱃살이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니즈가 뱃살이구나. 저도 뱃살이 고민이에요. 먹기나 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병만 없으면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오늘 앞통점이에요. 앞은요. 누를 앞이에요. 누르면 어떤가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프죠. 근데 근막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강한 압력은 공격으로 인식한다예요. 근데 앞통증은 압력으로 눌러야 돼. 되게 상이하죠? 되게 상충되는 단어인데 이거의 이유는 근막에는 제가 처음에 그랬죠. 결이 있어요. 결은 부드럽게 터치를 해야 돼요. 근데 부드럽게 터치를 하지 않으면은 공격으로 인식해. 결은 근막의 결. 우리 생선결 하면은 생선 회 뜨죠. 그걸 세게 하면 아니고 부드럽게 살짝 떠서 먹어야 이게 맛이지. 그냥 숟가락이나 막 집게를 잡으면 안 되죠. 살짝 터치해서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앞통점은 어떤 거냐면요. 뼈와 뼈가 만나는 교합점이에요. 교합점.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제가 센터가 사무실 학동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번 출구가 있고 2번 출구가 3번 출구죠. 거기가 다 학동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나는 지점, 그게 다 밑으로 가면 다 연결 통로가 돼 있죠. 그 연결 통로가 앞통점이요. 교합점, 만나는 지점. 그럼 어디서 뭐가 만나느냐? 자,
목에서 오는 근막, 어깨에서 오는 근막, 팔에서 오는 근막, 쇄골에서 오는 근막, 날개뼈에서 오는 근막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고요? 네, 그 지점을 부드럽게 터치하면은 안 돼요. 결하고 만나는 앞통점은 달라요. 근막의 결은 그냥 요거 찢겼을 때 요거 하나하나의 결이고, 앞통점은 요거하고 만나는, 결하고 결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지점이 교팝점이에요. 거기는 눌러주잖아요. 눌러주면 자기 위치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유가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여기 있다. 뭐라고 그러죠? 네, 탄성이 매우 놀라워요. 우리 인체 조직에서 탄성이 가장 좋은 게 콜라겐이죠. 콜라겐 잡숴본 적 있으세요? 네, 발라본 적도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떤가요? 먹고 발랐을 때. 미끌미끌하고 부드럽고. 그럼 얼굴에 발랐을 때 어떤 현상이 나죠? 탄탄해지죠? 그거는 어딘가에 의존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콜라겐이 생산이 될까요? 네. 자체적인 게 좋을까요? 외부에서 가져와서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자체 하는 게 자체 생산이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근막은 자체적으로 생기는 탄성이에요. 근막 자체가. 근데 근막은 변형이 돼요. 언제 변형되냐고요? 자세가 삐뚤어지고 근막이 늘어지면은 탄성을 잃어요. 근막에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자의 근막과 여자의 근막이 달라요. 여자의 근막은 여기 보면은 매우 복잡하다. 남자는 단순하다 이렇게 써 있죠. 여자가 복잡한, 그냥 추측해서 그냥 왜 복잡할까?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자는 근막 조직이 되게 많고 복잡해. 왜 그럴까요? 애기를 낳아야 돼. 와, 촉이 좋으시네. 또? 예민해서. 예민해서. 아, 예민해. 여자를 참 예민해요. 라인? 자, 남자들이 없는 것을 여자들은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죠? 그렇죠. 자국이라는 애기집을 갖고 있고요. 남자들이 없는 여자들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가슴이. 여자들은 가슴이 돌출돼 있죠. 남자는 가슴이 절벽이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근막이 남자보다 훨씬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성격적으로도 예민하고 더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분들을 치료를 할 때, 교정 치료를 할 때 아주 그 근막의 조직들이 섬세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막 크고 막 뚱뚱해도 똑같아, 단순해. 남자는 자궁이 없거든. 그리고 돌출된 가슴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달라요. 그래서 전 조그마잖아요, 지금요. 근데 남성분 할 때, 남자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남자가 더 쉬워. 여자가 더 훨씬 어려워요.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들 대화할 때 되게 어려우시죠? 까다로우시죠? 네. 여자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죠? 네. 저 여자 속에 무슨 마음을, 정신을 갖고 있는지. 네. 여자들은 그렇게 섬세할 정도로 조직에 섬세하게 근막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 건데, 그래서 여자들이 예민하고 섬세한, 남자하고 다른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측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막은 재생이 돼요. 근막이 재생된다는 거는 근막이 더 생긴다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죠? 네. 콜라겐이 탄성이 붙는다는 소리예요. 탄성이 잃었는데, 내가 옛날엔 피부가 되게 물렁물렁 두부살이었어. 아니면 만졌는데 너무 딱딱해서 이게 돌덩어리인지 쇳덩어리인지 알 수 없는, 너무 딱딱해. 이게 왜 쇳덩어리야 했는데, 탄성이 생기면은 아주 우리 탱탱한 고무줄 있죠? 그런 것처럼 바뀌어요. 바뀐다. 근막은 바뀐다. 어떻게? 관절과 관절이 자기 핸더로 정렬이 돼 있거나 근막의 조직이 제자리에 있을 때는 탄성이 생겨서 보톡스를
마취를 맞지 않아도, 내가 마사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탄성이 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때보다 지금 제가 더 젊다고. 네, 저는 근막의 조직을 계속 탄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저께 처음으로 진짜 메이크업 하는 데서 마사지 팩 하나 준 거 있어요. 그거 어저께 하나 붙이고 잤어. 이것도 앞에 서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하거든요. 뭐 잘 모르겠더라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 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하는데, 그 정도로 여기에 근본적인 근막에 뿌리를 했더니 내가 여기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탄성이 붙어서 콜라겐 자체 생산이 돼서 여기 피부에까지 탄성이 붙어서 탱글탱글하면 어떻게 하죠? 처진 것도 올라가겠죠. 주름살이 어떻게 해요? 주름살도 펴지겠죠. 네,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처지거나 주름지거나 이런 것이 그 앞통적 교팝점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 괄사 마사지 해본 적 있죠? 괄사 마사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전신하는데. 전신을 해야 돼요. 근데 팔다리 전신이에요. 한 10분 걸리죠? 10분, 15분. 요거는 5분도 안 걸려요. 너무 간단해.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기가 막힌 거다. 이걸 빨리 줘야겠다. 근데 오늘 상체만 할 거예요. 팔만 할 거예요. 나중에 2차는 하체, 다리 할 거고, 두 가지를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익히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1, 2차로, 그 다음에 그게 숙지가 되면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수업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제대로 알려줘야 되니까. 한 번에 수업을 못하니까 그렇게 교팝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실래요? 관절을 통과하는 근막의 교합점은 몸통의 근막과 팔의 근막에 맞물리는 지나가는 지점의 앞통점입니다. 네. 자, 몸통 있죠? 이 몸통하고 팔에 지나가는 만나는 지점이에요. 관절을 관통하고 있는 근막의 교합점은 몸통의 근막과 팔의 근막이 맞물리는 지나가는 지점. 요거에 지나가는 지점이 교합점이다. 거기를 누르는 부위예요. 그럼 몸통하고 팔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야? 그 교차라고 어디야? 우리 교차라고 돌에 가면 교차라 있죠? 모거리, 뭐 분수 사거리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예요. 여러 질거리가 한 군데 모인 그곳을 눌렀더니 얼굴이 리프팅되고 주름살이 펴지면서 얼굴이 작아지면서 축소가 되면서 되더라. 오늘 여기만 축소시킬 거예요. 그런데 전신을 한 거, 전체 얼굴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에다가 그냥 패치를 붙여주죠? 그럼 전체가 다 리프팅 돼요. 오늘 원하는 것 중에 리프팅을 원하시나요? 통증 없어지는 걸 원하시나요? 네. 여성들은 100% 다 리프팅입니다. 아파도 아픈 건 괜찮아. 내가 늘어진 건 못 참어. 내가 피부가 주름진 건 못 참어. 네. 여성의 본능입니다. 남성분들은 안 그러죠? 남성분들은 뭘 원하시죠? 리프팅 원하시나요? 안 아픈 걸 원하시나요? 그렇죠. 안 아픈 게 나으시죠? 여기 선생님 뭘 원하시나요? 리프팅을 원하시나요? 안 아픈 걸 원하시나요? 안 아픈 거죠.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싸워요. 그냥 남자는 남자 생긴 대로 사시고 여자는 여자 생긴 대로 그냥 각자 살면 돼요. 근데 똑같이 통하는 면만 얘기하면 돼. 너하고 나하고 뭐가 통하니?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안 통하는 걸 굳이 얘기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부부끼리 말이에요. 부부끼리 맨날 싸우잖아. 자, 그러면은 근막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근막은 관절을 통과하는 서로 연결. 네. 관절을 관통, 꿰뚫어서 통한다. 한자어예요. 꿰뚫어서, 관절을 꿰뚫어서 통하는 게 근막. 관절을 관통하는 거. 그러면 관절을 굳이 안 만져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근막이 어디를? 관절을. 관통하고 있는 근막을 그 결에 따라, 그 조직에 따라 교합점을 눌렀더니 리프팅 되고 통증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오늘 목, 어깨 아프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목, 어깨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근막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근막의 시작은 어딜까요? 근막의 시작은 발부터 시작합니다. 발부터 어디까지? 머리까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발입니다. 제가 치료할 때 1시간을 치료하거든요. 그럼 거의 40분을 발에다 투자합니다.
발바닥, 뒤꿈치, 발목, 종아리, 비골. 여기에 40분 투자해요. 근데 거기가 어느 정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팔에 투자합니다. 팔뼈, 팔꿈치, 갈비뼈. 이렇게. 그래서 팔다리에 연결되어 있는 이 근막의 조직들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무지예반증 있는 분들 많으시죠? 네. 무지예반증의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신발 신을 때 너무 불편하고 아파요. 혹시 무지예반증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무지예반증은 어떤 경우는 있어요. 내가 구두를 안 신, 뾰족한 이렇게 구두를 안 신었는데도 발가락이 휘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안에다가 교정기 그 발가락 끼는 거를 껴야 되나 했는데 그게 교정된 분 있으신가요 혹시? 발가락 껴갖고 교정된 분? 네, 그거는 그냥 보안 장치일 뿐인 거죠. 교정되진 않아요. 근데 무지외반증이 휘는 이유는 비골과 뒤꿈치가 돌아가면 무지외반증이 생깁니다. 비골을 제가 치료하는데도 거의 20분을 할애합니다. 비골은 뭐냐면요. 정강이 뼈 옆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가느라는 뼈예요. 정강이 뼈와 비골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근막이 무진장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분 있죠? 거기가 튀어나온 분들은 무지의 엄지발가락이 휘거나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무지한 외반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리, 발목, 뒤꿈치를 해결해야 돼요. 뒤꿈치는 어디냐면요. 뒤꿈치가 자신의 뒤꿈치를 본 적이 있나요? 뒤꿈치를 잘 안 봐요. 그렇죠?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보냐고 내 얼굴도 잘 안 보는데 뒤에 있는 뒤꿈치를 안 보죠. 근데 뒤꿈치가 잘못되는 걸 언제 느끼죠? 네. 족저근막 있으세요? 족저근막일 때 뒤꿈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냐? 신발을 신었는데 구두를 신는데 한쪽이 빨리 닳아. 그리고 거기가 빵꾸가 나. 왜 그럴까요? 네, 한쪽이 더 기울어졌으니까 그러겠죠? 뒤꿈치는 어디냐? 골반이에요. 골반을 못 고치면은 뒤꿈치 발의 각도를 못 맞춰요. 발에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모든 운동은 각도 운동이에요. 제가 그래서 모든 동작을 45도로 하세요라고 얘기하죠. 네, 근막의 각도가 45도, 15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매칭을 안 맞으면 근막의 결이 맞춰지지 않아요. 뒤꿈치를 내가 본 적이 없지만은 여기에 골반에 있는 근막이 뒤꿈치로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어. 관통해갖고 고관절로 관통해서 치골로 관통해서 무릎뼈로 관통해서 발목으로 관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관통하고 있어요. 관절을. 근데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기다가 뭔가를 끼워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교정은 되지 않고 일시적인 편안함은 있지만은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았다. 골반이 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요거예요. 요거 큰 뼈 보이죠? 장골뼈. 이 장골뼈가 발의 각도를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이 장골뼈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골반 운동 있죠? 그 골반 운동이 장골뼈 운동이에요. 그거 장골뼈 운동을 하잖아요. 전신이 다 맞춰져요. 어깨, 팔 길이, 갈비뼈 높이, 다리 길이, 이 모든 게 다 맞춰져요. 그 정도로 이 골반의 장골뼈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치의 각도가 무너지고 무지외반증이 틀어지는 이유가 이 원인이에요. 얘를 맞추지 않으면요. 아치의 각도 보시고 무지외반증이 자꾸 나와요. 근데 연결된 데는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원인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네. 아까 발 각도가 어떤 사람은 왼쪽이 이렇게 더 흰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흰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 유튜브에서는 한쪽만 하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상관없는 건가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각도는 발의 아치의 각도. 아치의 각도가 몇 도일까요? 아시는 분? 13도.
13도에서 13.5도가 그냥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이론적으로 나오는 각도예요. 근데 그 각도가 무너지면은 아까처럼 어떻게 되냐, 발이 한쪽이 너무 누웠는데 한쪽이 탁 자빠져. 양쪽이 자빠져. 아니면 양쪽 다 다리가 자빠져. 넘어지는 경우에는 각도가 안 맞아서 그래. 그럼 무슨 각도가 안 맞냐? 아치의 각도도 안 맞지만은 이 골반의 각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넘어지든 오른쪽이 넘어지든 대부분 왼쪽이 넘어져 있는데 오른쪽이 넘어져 있는 경우 무릎하고 발목이 돌아가면 장골뼈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무릎하고 발목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만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법은 똑같이 한다. 똑같아. 그거는 장골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하고 발목의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이미 나온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다 똑같이 보면 안 되고 무릎과 발목을 또 별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몇 시? 34분. 이제 기술적인 걸 배울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앞통점에서 팔뼈의 앞통점. 여기 보면은 후변이에요. 후면에 보면은 날개뼈 여길 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뼈의 중심에서 요 밑에 쪽을 여길 만지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렇게 만지고 앞쪽에서는 여기 있죠? 우리 이렇게 요 라인에서 여기 앞쪽에 있는 팔뼈 밑에를 여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요 부위를 눌러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기를 눌렀을 때 팔뼈 밑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 같은 게 느껴져요. 그거 하면은 여기에 눈가에 있는 눈처짐, 눈주름, 여기 넓어짐 이게 확 줄어요. 어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후면에 있는 팔뼈. 여기가 핵심적으로 여기가 확 좋아져요. 그리고 요걸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목, 얼개뼈, 날개뼈 통증이 사라진다. 언제 사라지냐고요? 3번 해야 사라지냐고요? 아니요, 바로 즉시 손을 떼는 순간.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체형의 효과하고 얼굴 효과는요. 여기 보면은 광대, 관자놀이, 얼굴 라인이 리프팅 된다. 축소돼요. 언제? 3번 해야? 아니요, 바로 즉각. 제가 모든 거 하는 거는 즉각 바로바로예요. 왜냐면 그 정확한 부위를 눌렀기 때문에 정확한 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바로 나옵니다. 몸은 바로 정확하게만 측정을 해주면은 얘는 결과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고 이렇게. 자, 이제 팔꿈치입니다. 팔꿈치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달라요. 우리 엘보라고 그러죠? 엘보. 팔꿈치 위에 엘보를 눌러줘야 돼요. 엘보. 근데 그 엘보를 내가 왼쪽으로 누르는 순간 이 왼팔이 너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누르는 방식을 엘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부위를 살짝 틀어주면서 팔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하면은 팔이 너무 편해. 안 아파.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 이건 후면이고 전면은 이렇게 다 엘보예요. 엘보. 그 다음에 후면의 왼쪽은 이게 새끼손가락 밑인데 이거 엘보라고 했나? 요거는 새끼손가락의 밑에 쪽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 위를 펴셨는데 잘못 표시했네. 그림을 다시 펴서 하세요. 요거가 요 위가 아니라 요 밑에 2개를 눌러야 돼요. 여기랑 여기 밑에 거. 요건 지우셔요. 우리 잘못.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 2개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목 앞통점입니다. 손목도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의 쓰임새가 다르죠. 지금 쓰실 때 봐봐요. 오른손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활동하죠. 왼쪽은 어떻게 하고 있죠? 디디고 있죠. 그래서 활동하는 근막의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방향이. 그래서 왼쪽은 손목을 보면 후면에 보면은 왼쪽은 이것도 잘 먹었네. 여기 맞고 전면에 왼쪽은
여기 새끼손가락 요 밑에를 눌러야 돼요. 새끼손가락 있죠? 요거 새끼손가락 밑에 쪽을 누르는 거고, 오른쪽은 엄지손가락 위주로 눌러야 돼요. 왼쪽은 새끼손가락 밑에, 오른쪽은 전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엄지손가락 위주. 달라요. 그 다음에 후면은 얘도 엄지손가락 있는데 얘는 새끼손가락 여기 가운데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누르는 부위는 이런데 이제 누르는 부위는 이래요. 근데 이거를 누르면 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한번 눌러봐. 얼마나 손가락이 아픈데. 그럼 이거 누르다 내 손가락이 망가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살짝 터치하는데 방향을 각도를 맞춰주면은 얘가 그 효과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팔뼈는 눌러야 돼요. 그래서 살짝 잡고 팔을 돌릴 거예요. 보통 저는 잡고 흔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제가 시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라인에 이렇게 라인이 있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저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걸 일단 보세요. 오른쪽은 요 팔 라인 있죠. 이 팔 라인에서 여기 겨드랑이 요 라인 있죠. 여기 있는 데다 손을 4개의 손가락 4개 있죠. 얘를 겨드랑이에 이렇게 넣으세요. 켜놓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탁 잡으면은 뭐가 딱딱한 게 걸려. 그 걸면 걔를 눌리면 내 손이 너무 아파. 이게 눌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너무 아픈 분은 쫙 잡고 팔꿈치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주눅 쥐지 말고 이렇게 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시고 팔뼈하고 팔꿈치를 뒤로 제끼시면 돼요. 두 번째, 여길 잡아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요번에는 엄지손가락을 겨드랑이에 딱 끼고 요 팔뼈 밑에 바로 옆에 여기를 딱 잡혀요. 뭐 딱딱한 거. 돌덩이 같은 질긴, 진짜 금막 같은 질긴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딱 잡고 누르면 너무 찌릿할 때 딱 잡고 이것도 돌리세요. 뒤로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날개뼈 있는데 여기 라인 있죠? 겨드랑이 살. 이것도 엄지손가락을 겨드랑이에 딱 대고 이렇게 대셔야 돼요. 찌르지 마시고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대시고 4개의 손가락으로 얘를 딱 잡으면 여기도 뭐 넓적한 뭐가 있네. 이게 뼈다귀인지 살인지 알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걸 자꾸 막 누르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거든요. 잡으시고 그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오른쪽. 이것도 뒤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팔의 가운데 부위 있어요. 여기 딱 가운데. 그게 아까 제일 중요하다는 요겁니다. 여기에서 얼굴 리프팅이 확 되는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요. 얘를 내 손가락이 집게라고 생각하고 얘를 탁 가운데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 여기서 딱 걸리는 두툼한 뭔가가 딱 걸려요. 여기 겨드랑 바로 밑에 여기 딱딱하고 질긴 거 있어요. 그거를 딱 잡고 하나 뜯어요. 그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주름살 싹 없어져요. 이따 여기 누군가 앞에 나와서 할 거예요. 바로 보여요. 근데 투박하게 잡으면 안 되고 그걸 딱 정확하게 잡아서 그걸 5번만 튕겨주면은 얘가 딱 리프팅 돼요. 근데 잡은 데가 아픈데요? 네, 아파요. 이따가 제가 이제 한 분 시연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확 되는지. 왼쪽입니다. 왼쪽도 똑같아요. 왼쪽도 이렇게 잡고 뒤에 이렇게 찌르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받치고 내 손가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로 이렇게 얘를 손면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5번 하나 둘 딱 요걸 찍고 들어가야 되겠다. 툭 해서 뭐가 튕기는 게 있어요. 거기 잡으면 안 되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거 팔뼈에 있는 조직에서 이거 딱 리프팅 되는데 합니다. 요거부터 일단 배울게요.